손흥민이 단 한 번의 정확한 패스로 상대 수비 전체를 무너뜨리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에서 상대팀은 필사적으로 막던 수비가 뚫린 충격에 잠시 멈칫했고 그의 패스는 결국 골로 연결되어 오스틴 FC를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섬세한 패싱 능력을 칭찬하며 그가 축구의 경지에 올랐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의 활약은 단순한 공격을 넘어 중원에서 팀 전체를 지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LAFC는 11일 오전 10시 캘리포니아주 램 스타디움에서 휴스턴과 맞붙어 2026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 인터컨퍼런스 12라운드를 치렀습니다. 양 팀은 모두 서브 컨퍼런스 소속으로 경기 전 LAFC는 6승 3무 2패로 리그 3위, 휴스턴은 5승 5패로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8위에 위치했습니다. 하지만 양 팀의 최근 분위기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LAFC는 최근 톨루카 FC와 북중 및 챔피언스컵 준결승 2차전 원정에서 무려 4골을 내주며 단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전후반 유효 슈팅조차 거의 없던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현지 팬들과 언론은 도스 산토스 감독의 경질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데일리 뉴스는 10일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적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단판 승부인 토너먼트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는 고지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는 경기 시작부터 팀을 깊숙이 내려앉혀 수비에만 집중하게 지시했습니다. 1차전에서 2대1로 승리했다는 자신감에 스코어를 지키려는 전략은 결국 무모한 선택이었고 경기 후반 70분경에서야 전술을 수정했지만 이미 경기는 톨루카에게 완전히 넘어간 뒤였습니다. 특히 세계적 공격수인 손흥민을 중원으로 배치하며 그의 슈팅 기회를 전후반 90분 동안 사실상 없게 만든 점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LAFC는 90분 동안 골대안으로 향한 유효 슈팅이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처참한 결과를 맞았고 손흥민이 수비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에 팬들과 언론은 깊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접한 축구 전문가들조차 손흥민이 모든 전술적 지점을 완벽히 수행하지 않으면 LAFC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재 전력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중원으로 배치하는 무리한 전술적 집착이 계속된다면 도스 산토스 감독의 자리 역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도스 산토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두고 원톱 자리에 오르다지를 선발 기용하며 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왼쪽에서는 부안가를 제외하고 샤펠버그를 왼쪽 풀백과 윙을 겸하는 선수로 배치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라인업이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오스틴 FC는 LAFC가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내려보내는 전형을 쓰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반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손흥민을 아래로 내리면 상대의 수비 부담이 줄어 오르다즈나 샤펠버그 같은 수준이 낮은 선수 한 명만 붙여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LAFC 선수들은 모두 공격진으로 전진 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올리지 않은 도스 산토스의 전략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전반 24분경 LAFC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중거리 슛을 허용하며 0대1로 끌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가 손흥민을 반칙으로 끊고 텅 빈 중원을 활용하는 LAFC 전술이 톨루카에서 쓰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프로축구에서 동일한 전략으로 계속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대1로 뒤처진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하며 슈팅을 이어갔지만 상대 수비는 오직 손흥민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몰려들어 그의 슈팅을 필사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전방에 오르다지는 존재감이 거의 사라져 LAFC 원톱이 있는지조차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손흥민은 어린 선수들을 이끌며 최전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팀을 끌고 나갔습니다. 전반 33분경 상대 프리킥에서 나온 슈팅이 LAFC 미드필더 델도의 발에 맞고 골로 연결되면서 2대0으로 격차가 벌어졌지만 손흥민은 전방에서 공을 받아 빠르게 배급하며 흐름을 가져오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반 45분경 손흥민은 좌측에서 침투하는 샤펠버그를 향해
미친 듯한 킬패스를 연결하며 공간을 열었고, 이 공은 골문 앞 오르다즈에게 이어지면서 극적인 추격골로 이어졌습니다. 오스틴 FC는 손흥민을 집중 마크했지만 단 한 번의 패스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자 당황하며 전반 종료 직전 손흥민이 완전히 노마크 상태였음에도 마르티네즈가 슈팅을 시도하며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공이 터치라인을 벗어나자 손흥민은 땅을 치며 분노를 표출했고, 전반전은 1대2로 뒤진 채 끝났습니다.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는 마르티네즈의 플레이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마르티네즈가 몇 골을 넣고 스스로 슈퍼스타라고 착각하며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흥민에게 배워 실력이 성장한 선수가 이제는 패스를 외면한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믿기 어려운 패스 미스로 역습을 당하며 그대로 골이 연결돼 1대3으로 벌어졌습니다. 팬들은 상대 압박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패스 실수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손흥민의 속이 다 썩어갈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LAFC의 수비가 완전히 흔들리며 반복되는 역습 상황 속에서 손흥민은 미친 스프린트를 하며 상대 공격을 저지하고 팀의 위기를 막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골을 내주며 점수는 1대4로 벌어졌고, 팬들은 전방으로 패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매번 공을 뺏기는 상황에 어이없어 했습니다. 손흥민은 골도 넣고 전방 패스도 해야 하며 이제는 수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며 팬들은 도스 산토스 감독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1대4로 뒤진 상태에서 손흥민은 상대 페널티 박스 앞에서 단독으로 상대 수비진을 유린하며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오스틴 FC는 손흥민만 집중 마크하면 되는 단순한 수비 전략과 파울로 그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결국 LAFC는 도스 산토스의 황당한 전술 때문에 1대4로 패하며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